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산본일동일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한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본 사업의 추진위원장인 김동화 위원장의 인사말, 사업 방식 소개, 사업 추진 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번 일동일지구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칭 3번 일동일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김동화 인사드립니다. 연이은 더위에 체력 및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구역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 가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를 출범시켰으며 재개발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하여 소유자의 법적 동의를 갖춰 군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아 통경축 확보 및 공영주차장 등의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21년 6월 22일 최종 조치계획서를 접수하였으며 공람 등 이후 진행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만간 다가올 군포시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대비하여 우리 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즉, 시행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요. 우리 추진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숙고한 끝에 신탁 사업 시행 방식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탁 시행 방식이 결정될 것에 대비하여 소유자 여러분께 사전 공지한 대로 21년 3월 21일 제한 경쟁 설명회 방식을 통하여 한국자산신탁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3번 일동일지구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를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조합방식 재개발과 신탁사가 사업 신계가 되는 신탁방식 재개발에 대하여 이번 설명자료 및 유튜브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신 뒤 서면 의결에 응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설명 반영을 위한 희망 병행 설문조사도 병행하오니 소신껏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추진위에서는 초심과 중심을 잃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방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조합 방식, 신탁 방식, 공공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소유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는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로 시행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뉴스에서 빈번하게 소유자분들의 반대로 인한 갈등 기사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21년 2월 4일 이후 취득자에 대한 현금 청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소유자가 주체가 되어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와는 차이가 납니다. 이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신탁 방식 또는 조합 방식 중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선택으로 사업 진행 방식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소유자님께서 가장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조합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방식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성격을 가지며 조합장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또한 조합이 직접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직접 인허가를 진행하고 직접 협력업체와 업무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조합원 대부분이 재개발 사업을 처음 경험해보는 비전문가이며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동력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탁 방식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 재개발은
정비 사업의 전문가인 신탁회사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협력업체 관리를 조합에서 진행하였다면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진행, 사업 관리를 진행합니다. 소유자는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시행자인 신탁사에게 소유자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합니다. 신탁사는 다양한 재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동력을 확보하여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챕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 방식, 신탁 방식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기구에 대해 비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인허가, 자금 조달, 사업 운영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업 시행자는 조합 방식에서 소유자 모임인 조합인 반면 신탁 방식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가 집단인 신탁사입니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과 동일하게 모든 소유자님의 75% 이상의 소유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준하는 소유자님께서 의결하신 시행 규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 대신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유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 방식에서는 총회에서 진행하고 신탁 방식에서는 모든 소유자가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두 방식 모두 차이 없이 소유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또한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의 감사는 내부 감사로만 이루어지지만 신탁사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투명한 사업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조합 방식이나 신탁 방식 모두 소유자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동일하며 신탁 방식이 사업 관리에 있어 보다 투명성이 보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절차 비교 부분입니다. 현재 산본 1동 1지구 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 공람이 시작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금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은 조합 방식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진행하여야 하며 조합 설립 이후 건축 심의 등 인허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주시면 바로 건축 심의 등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 절차의 생략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며 기간 단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챕터 신탁 정비 사업의 장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의견 수렴 방법 비교입니다. 조합 방식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직접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업체의 업무 지원을 받아 인허가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탁 방식은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신탁사가 정비사업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소유자님이 결정하신 시행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조합 방식, 신탁 방식 모두 소유자님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신탁 방식의 경우 정비사업 전문가가 사업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님들께서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업 시행자에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사업비 조달 방법 비교입니다. 조합 방식의 경우 관리 처분 이전 단계까지는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융자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재원이 부족하고 조달 시점도 불확실하여 시공사나 협력업체에게 연대 보증 및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의 경우 신탁 계약을 기반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및 연대 보증 없이 신탁사가 직접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사업 방식 비교에 이어 신탁 정비 사업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기간 단축입니다. 두 사업 방식은 모두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 주요 정비사업의 절차는 동일하나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고 조합 설립에 준하는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진구하기 때문에 조합 방식 대비 2년에서 4년의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진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탁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바탕에 전문화된 사업 관리를 하여 주요 인허가 절차 기간들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소유자님은 금융비용 절감과 개발 이익을 앞당겨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입니다. 조합 방식은 조합원들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친밀한 유대관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 시 이사회, 대의원회, 그리고 총회를 거쳐 조합원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신탁 방식 또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이에 따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주체가 신탁사이기는 하지만 의사결정 시 정비사업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 충분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주요 의사결정 시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므로 조합 방식이나 신탁 방식 모두 소유자의 의결에 따라 사업의 모든 부분이 진행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비리는 뉴스나 기사로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비리의 발생은 결국 이권이 조합으로 집중되고 내부 관리 감독만 이루어지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조합 임원의 경우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의 경우 정비사업 전문가가 관리하고 직접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권 개입이 불가능하고 신탁사 역시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투명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의 이권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소유자 간 갈등, 소송을 피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비 절감 및 품질 보장입니다. 조합 방식의 사업비는 금융비용, 미분양 대책비용 등이 포함된 간접 공사비와 직접 공사비, 사업 재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탁 방식에서는 시공사 공사비, 사업 재경비의 부분은 동일하나 사업비 조달, 분양 책임 등의 간접 공사비를 신탁사가 부담하여 총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통계를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탁 방식이 일반 재개발 대비 평균 8% 절감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전문가의 사업 관리를 통해 신탁 보수를 지불하더라도 오히려 전체 사업비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공사비 절감의 실제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동일한 건설사가 3개월 차이로 제한한 공사비가 조합 방식 평당 527만원, 신탁 방식 평당 430만원으로 평당 97만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로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 5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탁회사가 신탁 보수로 개발 이익을 전부 가져간다? 아닙니다. 신탁사는 신탁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신탁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신탁 보수만을 수령할 뿐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토지 등 소유자분들에게 귀속됩니다. 두 번째, 신탁하면 대출, 전세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신탁해도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신탁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담보대출 실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일시해지 및 설정 후 재신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신탁하면 내 재산 날아간다? 아닙니다. 신탁재산은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신탁법 제22조, 신탁법 제24조, 신탁법 제25조 등에 의거하여
신탁사가 자금 사정 및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탁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체납 처분 등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더불어 신탁법 제32조, 신탁법 제34조 등에 의거하여 신탁사는 위탁자에게 이익을 위해서만 신탁 사무를 처리하며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탁사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닙니다. 도시정비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시공사 선정 및 주민재산권에 관계된 주요 사안들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신탁사는 전체 회의를 통해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 등 중요 사안 또한 반드시 전체 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비가 낮아지면 중소건설사가 시공한다? 아닙니다. 신탁사가 수행하는 사업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합니다. 현대, GS, 대림 등 도급 순위 상위 10위권 시공사 중 9개 시공사가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본 1동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한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